정부가 국제기구를 통해 800만 달러, 우리 돈으로 약 95억 원을 북한에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집행되는 인도적 지원입니다. 교착 상태에 빠진 남북 관계와 북미 관계가 회복되는 계기가 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와 한 걸음 더 들어가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국제기구를 통한 대북 지원, 문재인 정부 들어서 처음입니다. 어떻게 그렇습니다. 보세요? 박근혜 정부 때 한 2년 2개월 전에 그 대북 지원이 있은 뒤에 지금 처음 이루어지는 지원입니다. 2년 10개월이죠? 그렇습니다. 네. 실질적으로 남북 관계를 풀어가는 데 있어서 그동안 대북 식량 지원이 많은 역할을 했던 게 사실인데요. 계속 단절돼 있다가 북한의 식량 사정이 작년에 좋지 않았고 그것을 계기로 해서 우리가 직접 지원은 아닙니다만 유니세프나 또는 세계보건계획을 통해서 식량 계획을 통해서 지원하는 그런 절차를 지금 밟고 있습니다. 한반도 비핵화 평화체제를 풀어가는 데 있어서도 좋은 어떤 단초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는 그런 작업이 시작되고 있다. 기대가 되는 부분입니다. 네. 국제기구를 통한 지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북한 영유아 또는 임산부들에게 실제로 식량이라든지 영양제 이런 것들이 지원되기까지는 뭐 짧게는 3개월, 길게는 6개월까지 걸릴 수 있다고 하던데 그렇게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까? 그렇습니다. 이제 간접 지원이 갖고 있는 단점이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네. 것이고 비용이 또 더 든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세계 식량 계획이나 또는 유니세프의 그 지원 요원들이 직접 들어가서 그 작업을 하는데 그 비용도 사실은 800만 불에 다 들어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간접 비용까지 다 포함되어 있다고 봐야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직접 지원이 가장 바람직한데 현재 한반도 정세 자체가 조금 아직은 풀리지 않고 있기 때문에 간접 지원의 형태를 띠고 있다. 그런 점에서 보면 시간이 좀 걸리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빠른 지원이 요구되는 게 임산부나 또는 영유아 지원인데 좀 아쉬움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네, 여전히 일각에서는 우리 정부가 800만 달러를 지원하면 네네. 그것이 실제로 현물로서 네네. 취약계층에게 전달이 될 것이냐. 네네. 혹시 뭐 현금이 전달돼서 그게 뭐 군비 증강을 하는 데 쓰인다든지 뭐 다른 용도로 쓰일 가능성은 없느냐. 뭐 네. 이런 의문들 제기하는 분들 여전히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이 800만 불 지원은 전혀 그것과 무관한 네. 겁니다. 저도 남북 교류 협력 추진 협의회 위원 자격으로 이 지금 작업에 동참을 하고 있습니다만 전체적인 내역을 상세히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실제 이번 지원되는 물품은 대체로 영양식이거나 그러니까 가공 네. 제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임산부들에게 필요한 의약품이랄지 이것이기 때문에 전용될 가능성은 제가 볼 때는 거의 없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실제 지금 이제 북한의 임산부들이 굉장히 취약한 상황입니다. 또 영유아에 대한 지원도 매우 급하고 이것은 인도적 차원의 지원이기 때문에 제재와도 전혀 무관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빨리 집행이 돼서 북한에 실제 필요한 영유아 임산부들에게 빠른 속도로 전달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작업을 우리 정부와 세계 그 보건기구나 또는 그 유니세프에서 적극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네, 세계식량계획과 유니세프의 관계자들이 네네. 실제로 북한에서 이 네네. 현물이 제대로 전달이 되는지를 네네. 계속해서 살펴보게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 지금 보면은 전달 과정을 직접 그 WFP나 또는 유니세프에서 요원들이 들어가서 네. 그 과정을 모니터링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 모니터링을 하는 것도 이번 800만 불 속에 다 들어 있고요. 그렇게 보면 그 우리가 일각에서 우려하는 이 지원의 과정 자체에서 문제가 될 수 있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그런 요소들은 전혀 없다. 그런 점에서 물론 이제 투명한 그 집행 과정을 우리가 또 보고를 받아야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그러나 걱정할 필요는 전혀 없다고 봅니다. 네, 우리 정부가 쌀 5만 톤가량을 북한에 직접 지원할 계획이 있다라는 얘기가 나왔었고요. 그전에는 뭐 네네. 30만 톤 얘기도 나왔었는데 네네. 쌀 직접 지원 문제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뭐 그 부분은 뭐 지원을 원칙으로 하고 지금 목표로 삼고 있고 이것은 정부가 갖고 있는 입장입니다. 네. 그러나 현재 이제 한반도 비핵화 평화체제 프로세스의 진전 과정이랄지 또는 정세를 전체적으로 보면서 또 국민 여론도 수렴하면서 가겠다. 이게 지금 통일부의 입장이고요. 김현철 장관께서도 적극적으로 지금 의견 수렴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실제 또 의견 수렴을 하고 있고요. 우리가 하나 주목해야 될 것은 작년부터 우리 정부가 아프리카 에티오피아나 또는 케냐를 비롯한 4개국에
매년 5만 톤의 곡물을 작년부터 지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그 북한에 지원을 하고 있지 않지만 또 식량 부족 국가에 지금 지원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또 스위스는 이미 북한에 식량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정부도 좀 더 적극적으로 북한에 대한 식량 지원을 할 시점이 지금 왔다고 보고요. 북한의 식량 사정이 작년에 좋지 않았기 때문에 올해 지금 춘궁기가 지금 6월부터 9월 정도까지 네.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다 빠른 속도로 대북 식량 지원, 직접 지원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간접 지원과 우회 지원도 필요합니다만 그것은 비용 면에서나 또는 시간에 그 걸리는 부분까지 고려해서 본다면 우리가 직접 지원을 통해서 남관계의 개선의 돌파구를 마련하는 그런 노력이 빨리 이루어지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자, 그런데 북한은 이 같은 인도적 지원이라고 하는 표현에 대해서 상당히 네네. 거부 반응을 여러 차례 드러내지 않았습니까? 이 부분 어떻게 그렇습니다. 생각하세요? 인도 지원에 대한 그 자체를 거부한다기보다는 지금 이제 정세가 그렇게 썩 좋지 않다. 네. 특히 미국이 한반도 비핵화 평화체제 프로세스에 적극 나서지 않고 있고, 한미 간에도 소규모 군사훈련도 하고 있는 것 아니냐, 뭐 이런 것들을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제가 볼 때는 가능한 남북 간의 실무 접촉 또는 고위급 접촉을 통해서, 회담을 통해서 지금 그 상호 우려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이해를 좀 더 충분히 또 공감대를 만들어내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그 대북 식량 지원이 이루어진다면 저는 크게 문제될 것이 없다. 또 한반도 정세와 관련된 부분과 또 인도적 차원의 지원은 좀 더 다른 차원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뭐 그런 점에서 북측도 좀 더 적극적으로 대화에 나서기를 기대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정부도 이번 지원들이 인도적 지원, 그 네네.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 이렇게 그렇습니다.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네네.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이런 인도적 지원을 통해서 말씀하신 대로 네네. 남북 대화, 북미 네네. 대화가 재개되기를 바라는 마음 분명히 있겠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금 대북 식량 지원은 그야말로 인도적 차원에서 그 어떤 다른 이유가 전혀 없는 그런 지원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네. 또 그렇게 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남북 간의 대화의 그 범위와 또 폭도 넓어질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대북 식량 지원이 정치적 의미를 담고 있다고 접근하는 것은 저는 바람직하지 않고, 순수한 의미에서의 지원으로 일단 가고, 그 과정에서 좀 더 유연성들이 북한이 발휘될 수 있고, 우리도 발휘될 수 있고, 미국도 발휘될 수 있다면 그것을 또 계기로 해서 대화가 또 촉진될 수 있는 그런 것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너무 정치적 의미를 갖고 접근할 필요는 없다. 그것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네,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이달 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방한에 앞서서 네네. 우리 정부는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원포인트 판문점 네네. 회담을 좀 기대하지 않았습니까? 현재로서인지 그렇습니다. 뭐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그 가능성 여부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뭐 여전히 열려 있다고 봅니다. 엊그저께도 보면 김현철 통일부 장관께서도 그런 이야기를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정상회담을 열어놓고 있다, 이런 뉘앙스의 발언들을 했는데요. 역시 저는 그 트럼프 대통령의 방한 이전에 남북 정상회담이 이루어지면서 현재 비핵화 평화체제 프로세스 돌파구가 만들어지고, 그것을 통해서 북미 정상회담을 모색하는 뭐 그런 작업이 필요하다, 이런 점에서 보면 남북 정상회담이 빨리 이루어지면서 현재 국면들을 좀 돌파하는 그런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쉽게 예단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네네. 교수님께서는 판문점 남북 정상회담 가능성 몇 % 정도로 보세요? 몇 퍼센트라고 꼭 짚어서 이야기하기는 어렵습니다만 한 절반 정도는 그 가능성이 있지 않겠느냐. 반반이군요.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은 뭐 기대는 더 큽니다만 현실적으로 지금의 국면들을 돌파해야 되는 남북미 최고 지도자들이 상당히 시간이 별로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올 9월, 10월 정도까지는 북미 정상회담이 마지노선이라고 봅니다. 그것을 통해서 현재 국면을 돌파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였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